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몹시 무더운 날씨입니다. 실내 온도도 평균 29도, 30도 이렇게 에어컨을 켜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불교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 지금 탁자 위에는 우리 불교 미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님 두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부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보물 제431호인 관봉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이 부처님은 동불입니다. 이 동불인데 이 부처님은 약호를 들고 있는 약사열의 불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불상의 공통점은 약사열의 불이냐 또 아니면 석가계열의 불상인가 하는 데서 있죠. 자, 잠깐 화보를 보시면요. 이 화보에 보면은 이 갓바의 부처가 이렇게 그 표지 모델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화보에 등장한 불상, 또 이 조각품의 불상과 유사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00년대 말쯤 되어서 촬영한 갓바이, 즉 관봉석조열의 좌상에 대한 그 정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요, 2006년도에 경산 시립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시립박물관 내에 1년에 수백만이 찾고 있는 관봉석조열의 좌상을 그대로 2분의 1로 축소해서 박물관에 진열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이 상은요, 그 2분의 1 축소된 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물론 이 상은 국내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가 이 상을 현장에서 그대로 항공사진을 찍고 여러 모습을 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상의 형태입니다. 이 불상은 흔히들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는 그러한 관광객들의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상이 기울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15도 정도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정면에서 자세히 바라보면은 여기 1m 80 되는 이 판석, 소위 갓입니다. 이 판석이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이것은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850m, 해발 850m에서 바라본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로 서도 그 지형 자체가 높고 평평하지 못하면 이렇게 굽어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전문가들이 많은 안전 진단도 하고 현장에 와서 정말 이게 기울어진 것이 맞느냐 해서 많은 점검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진단은 기울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하는 결론이 났죠. 그렇게 해서 별다른 보안 대책이 없이 그대로 많은 관람객이나 신도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의 크기는요, 지표면, 이 면에서 이 갓가지가 약 한 6m 정도 되죠.
정확하게 5m 60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의 단독 원상이다. 다시 말하면 큰 바위를 같은 부분만 제외하고는 원석을 그대로 활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 부위가 약간 돌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돌로 채워서 보완해 놓은 그러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그러한 형상을 역력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상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약 5m 가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요 앞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소위 양반 다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불교 미술에서는 결가부자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왼쪽에 있는 손은 무릎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이렇게 누른다는 것은 마귀를 제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항마 촉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은요, 오른손 이 부위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 뭐가 들었냐 들지 않았냐 해서 이 전체의 불상의 명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약호가 있으면 약사열의 불이다, 약호가 없으면 석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약호가 있나 없나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찾아봤는데 1000년이 훌쩍 넘은 그런 조성식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 불상은 선덕여왕 11년에 조성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기록에 보면은 9세기에 조성하였던 불상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9세기 같으면 800년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신라 중말기가 되죠. 그때 조성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성 시기가 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불상의 조형성 또 묘사 기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상의 조형성은 어깨가 건장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 부위에는 삼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통견의 모습도 자상의 형태와 유사한 그러한 묘사 기법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는 석가모니 불이 틀림없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약호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호가 있다면 분명히 이 동굴과 같이 이 앞부분에 동굴을 한 그 모양의 약호가 쥐어져 있다는 것은, 이 불상은 약사열의 불입니다. 머리는 나발형입니다. 그리고 삼도를 갖추고 가슴의 형태도 이 신라계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 자체도 결가부자한 자세에 약호를 드는 모습이다 한 것이죠. 이상에서 이 불상과 이 불상의 차이는 딱 두 부위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부위는 머리가, 이 불상은 나발형이라는 것이고, 또 이 불상의 머리는 소발이다 하는 것이죠. 민머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머리는 석불로 조성하고 이 불상은 동불인데 나발의 형식으로 조각이 가능하나 하는 그런 반론도 있을 터인데요. 경주 석고람에
본전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본전볼의 이 머리 형태가 동일한 신라시대 김대성 선생이 그 조성했다는 그런 불상입니다만 머리는 모두가 나발형입니다. 마치 소라를 꽈서 이렇게 붙인 것처럼 나발형으로 이렇게 머리 형태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일 신라시대 때인데 와 갑바의 불상은 왜 머리가 나발형이지 않고 민머리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윗부분에 판석을 얹고 있다는 것이죠. 민머리에는 조형기법상 판석을 올리기가 용이하지만은 나발형으로 불쑥불쑥한 데는 그 위에 육개를 다담아서 이 판석이 1m 80의 거대한 판석입니다. 이 판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윗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모두가 팔각입니다. 팔각을 되어 있고 이 중앙에 둥그스름한 꽃 모양이 있습니다. 연꽃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화꽃 문양이다 또는 오파나 문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판석 위에도 이 둥글게 연꽃 문양으로 조성한 오파나 그 보상화 문양을 새겨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불상이 조성되는 시점에 위에 판석도 함께 조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결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민머리를 나발형으로 바꾸었을 때 판석이 불균형하게 얹힐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상은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위력불이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불도 이렇게 나발형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는 정확하지 않다 볼 수 있고요. 이 나발에서 민머리의 변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상은 단지 왼손에 약호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데서 이 불상의 형식을 서가모니 불이다 또는 약사열의 불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대두되고 있죠. 이 불상의 조성 시기 또한요. 처음 발견된 시기가 1600년대니까 엄청 오래된 시기고 그때 당시에 보물 제431호이니까 그 431번째 보물로 지정된 그러한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에 조성된 시기는 보편적으로 선덕 여왕대와 그 9세기 사이에 조성된 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주 팽배하죠. 그래서 이 불상의 조성에 외형적인 어떤 그 묘사 기법을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견 자락이 완전 U자 형식이 아니고 한쪽에는 다시 말하면 제 앉아있는 모습에서 연필을 든 이 자세에서 이 오른쪽 부위는 일자형으로 내렸고 또 이쪽 통견은요 일자형이 아니고 이쪽 통견과 끝부분이 결합할 수 있도록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마치 가사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걸친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이제 목 부위에 세 개의 성, 즉 삼도를 굵직하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상이나 매듭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천의를 받쳐주는 가사 모양으로 이렇게 조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사의 주름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어 자체도 머리 부분을 지나서 이 상어 부분만 살펴보면 거의 정사각형 형태의 중앙에 콧날이 우뚝 서 있고 콧날 위에는 백호 문양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 끝 쪽에는 바로 옆으로 이래 흘러내리는 이 주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밑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그렇게 도톰하게 새겼고, 그 위에 육개 형식도 위에 판석을 지탱하기 위해서 둥근 모습을 이렇게 해서, 판석은 조금만 안쪽으로 파내면, 그대로 얹으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형 기법은 이 시점에서 가장 독창성을 발휘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본래의 판석 1m 80짜리의 판석이 팔각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이 윗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각이 팔각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각을 마치 선비들이 갓을 쓰고 그 위에 비가 올 때 다시 우유처럼 갓을 만들어서 갓 위에 씌운 것처럼 이렇게 약간 볼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뾰족한 부분에는 바로 보상화 문양을 새겨 두었다 하는데 특징적인 표현이다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귀 모양도 귀가 이렇게 내려와서 목 밑에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직전 전후에 조성된 불상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와 같은 불상의 형태는요, 국내에 흔치 않고, 또 이러한 불상의 형태 중에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당시 억불숭유에 의해서 많은 전국의 석불들이 훼손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 부분이 마멸된 것도 있고, 목 부분이 마멸되거나 떨어진 것도 있고, 귀가 떨어진 것도 있고, 전 부위에 훼손을 시키면로 인해서요, 현재 남아있는 불상은 온전한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중에 온전한 석불 중에 이 불상과 경주 람산에 있는 칠불암 7 마예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칠불암 마예불은 바위 벽에다가 사방면에 씌어 뒤편에 삼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봉석조 열의 자성은요, 팔공산 850m 그 관봉 위에 바위굴에다가 우뚝 솟은 바위를 그대로 부초로 이렇게 조성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불상은 뿌리는 땅 밑에 바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불상의 흔들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우려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첫째 안정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 훼손되지 않았다는 데서 충분하게 국보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약사열에 부릴 것인가 석가열에 부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계층도 특히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상은 팔공산 일대의 약사신앙을 아마 같이 함께 부응하지는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요, 팔공산 그 줄기에 들어서 있는 입상 또는 좌상의 대부분이 약사불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약사신앙의 도량인 팔공산 일대에 조성된 관봉의 석불 또한
약사 부릴 가능성을 대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바라보면 이 왼손이 약간 들어간 모습과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호가 분명하지 않고 약호의 흔적이 또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상을 약사열의 불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서 관건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 팔공산 일대 약사열의 불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거의 마애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애불의 경우는 한꺼번에 손 위에 불쑥 솟도록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단독 원각상으로 앉아있는 좌불의 손등위에 있는 것은 자칫 훼손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불상 또한 약사열에 불일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팔공산, 경산, 관봉석조열의 좌상은요, 석가모니 불의 형식을 갖추면서 약호를 쥐었던 약사 불일 가능성의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약사열의 불과 석가모니 불과의 차이에서 그 수인의 표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명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할 수는 없고, 또 오랫동안 팔공산 아래 일대에 수많은 이 관봉석조열의 좌상을 접한 신도나 관광객은 모두 약사열의 불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앙적 의미로는 약사열의 불이고 형식의 열의 불은 석가모니 불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혹자는요, 아미타 열의 불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미타 열의 좌상의 수위는 완벽하게 상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는 아마 두 가지의 명호가 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전체의 앞면이나 측면, 뒷면, 윗면에서 내려서 보는 전반적인 묘사 기법이요, 현대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장인 정신이 발휘되어 있고, 이 하나하나 묘사에는 그 기법 자체가 모두 독창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스토리가 내재되어 있고 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 관봉석조열의 좌상의 조형기법은 통일신라 전후에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항마 촉진에서 뚜렷한 이 손가락 하나하나의 묘사 기법이라든지 엄지를 약간 위로 들고 있는 모습, 또 왼손에는 마치 약호를 들고 있는 형상이지만 석가모니 수인과 같이 상품 상생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들은 다른 지역의 석불의 약살불과 석가모니 불의 조성 기법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과부정함 자체 또한요, 이 무릎을 서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자락을 위쪽으로 전부 올려서 발바닥을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동시대의 독창적인 조형기법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밑에 바위 하단부에도 부분적으로 바위가
각이 맞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양을 두었다든지 일부 철인자를 그대로 내리 뻗치고 있다는 점은요, 이 시대 불상으로서의 최고의 그 독창성을 가진 그러한 본이 되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뒤에 또 후광도요, 자연석으로 이렇게 자연석으로 이렇게 갖추었거든요. 갖추고 이쪽에는 마치 협시불처럼 큰 바위군들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부스부스 쏟아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 또는 자연이 조성하는 이 공간은요, 바로 그 팔공산 그 정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관봉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이 좌상은요, 좌상의 역사만큼, 좌상의 그 조형기법, 조형성만큼이나 예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불상은 국가 문화유산의 국보급으로 성격함이 마땅할 것이고, 이 불상을 국보로 성격하였을 경우 이로써 한국 불교 미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경주 칠불암과 같이 관봉석조 열의 좌상도 국보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또 그 불상에 서 있는 팔공산 일대의 능선, 그 팔공산 일대의 여러 마의 약사불과 입상, 또 단독 온각상 등을 총망라해서 세계유산 또는 기록유산으로 등재함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나름대로 깊이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산 지방의 여러 곳에 그 남아있는 문화재를 제가 직접 지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연구해서 세상을 알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목불로 뛰어난 보물제 17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 단목으로 구성된 서가모니 권 속에 그 목조 산불이 있습니다. 이 불상을 보물로 지정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관봉석조 열의 좌성도 향후 우려되는 마멸, 마모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후에 충분한 보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중한 우리의 석조 문화유산을 앞으로 1000년 또 그 이후까지도 우리는 완벽한 형태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 관봉석조 열의 좌상에 대한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잠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